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반떼 N9, 코나 N9, 우리는 모트라인! 현대에서 코나 N9 그리고 아반떼 N9 요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봐 라고 차량 두 대를 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씩 타봐도 아니고 비교해봐 라고 이 두 차량을 보내준 것 자체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 코나 N9은 버리는 카드다. 자, 그 중요한 거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 이 양말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거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보이시나요? N이라고 적혀있어요. N. 자, 현대자동차 모르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알파벳이 뭐겠어요? N. N이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양말을 선물이라고 차에 같이 넣어가지고 보냈다. 심지어 이 티셔츠는, 이 티셔츠에도 N이 박혀있다. 이게 좀, 이거 굿즈야? 근데 굿즈면은 입으라고 보낼 거면은 사이즈를 맞춰서 보내든가, 둘 다 엑스라지를 보내는 거는 나를 매기는 건가 이거는? 자 여러분, 아반떼 노멀 버전도 있고 코나도 노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N9을 구매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나마 데일리성을 갖추고 있는 와중에도 좀 일상생활에서 펀 드라이빙을 괜찮은 가격에 곁들여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N9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나는 N9이라고 라인업까지 따로 하나 빼놓고선 이 뒤에 서스펜션 구조를 N9 기본형에 그대로 그냥 토션빔을 갖다 박아 넣어놨어. 원래 애초에 멀티링크가 없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N9 그래도 운동 성능이 중요하고 경쾌함이 중요하고 이런 펀 드라이빙이 중요시되는 이런 차량에다가 라인업까지 따로 하나 빼놓고 그냥 옵션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라인업이 별도로 있잖아, N9이라고. 그런데 이런 차량에까지 노멀 모델과 똑같이 4륜구동 20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만 뒤에가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구조가 바뀐다. 자, 아반떼 같은 경우에 원래 기본 태생 자체가 토션빔이죠. 그런데 이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이 N9으로 바뀌면서 뒤에 서스펜션 구조가 기본적으로 멀티링크로 바뀌어서 출시가 됐다. 사실 코나도 4륜구동을 집어넣으면 뒤에가 멀티링크로 바뀌기 때문에 이 못할 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도대체 N9이라고 바꿔서 파는데 뭐 출력 조금 다른 거? 껍데기 조금 다른 거? 그거 말고는 도대체 그 근본이 되는 하체 구조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없어. 자, 그리고 N9이다 보니까 외관에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날렵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글라스와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줄 수 있는 A필러, B필러, C필러 이쪽에 들어가 있는 이 글라스 몰딩들, 글라스 몰딩이 얘는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로 딱 봤을 때, 차가 싹 지나갔을 때 이 옆 라인 자체가 이 한 통이 돼서 좀 반짝거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차가 길어 보이고 낮아 보이고 좀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좀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일반 코나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플라스틱도 아니고 이거 필름이거든요. 필름. 네. 그냥 까만색 무광 필름. 여기 필름 잘린 자국 보이시죠? 네. 이런 거. 자, 트렁크 사이즈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트렁크 공간 사이즈 차이는 없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플랫폼 얘기도 살짝 드려보자면, 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랫폼이 완전히 신형 플랫폼이 적용이 됐죠. 코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용하고 있던 그 옛날 플랫폼을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플랫폼 말씀을 드린 이유는 플랫폼이 바뀌면서 물론 뭐 저중심 설계 플랫폼 기본 뼈대 자체가 좋아졌으니까 뭐 충돌 안정성 좋아지고 뭐 저중심 설계라서 운동 성능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기본 뼈대 자체가 좀 커지기 때문에 공간을 좀 넓게 뺀다 항상.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나가 SUV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조사에서 트렁크 공간 몇 리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믿지 마시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닥 면적이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짐을 얼마나 편하게 많이 실을 수 있냐, 이런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부터 일단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자, 아반떼 같은 경우에 뎁스 110이요. 자, 코나 뎁스 70. 자, 아반떼 와이드가 지금 143. 코나도 넓은 쪽으로 일단은 잴게요. 122.
자, 지금 화면에서 가로 세로 폭 사이즈만 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물론 정말 가끔씩 코나처럼 어쨌든 SUV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을 폴딩을 한 다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이런 짐들을 한번 딱 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코나가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높이의 박스나 물건들을 여러 개 싣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아반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반떼 같은 경우에 요즘에 세단들도 다 뒷자리 폴딩이 된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뒷자리 폴딩이 요즘에는 다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좀 긴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반떼가 딱히 뭐 더 뒤지는 구석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자,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이런 디테일한 옵션들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아반떼에 먼저 탔습니다. 자, 아반떼 같은 경우에 요즘 차량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 중에 뭔가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스탑앤고를 끄고 키는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스탑앤고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설계 자체를 좀 최신형으로 한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풀옵션 기준으로 코나보다 가격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다. 이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대리운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이 메모리 시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혹은 집에서 사모님과 차량을 같이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자, 아무튼 이제 코나는 3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 없다. 대신에 세상은 공평하다.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조수석이 전동 시트가 아니고 조수석은 이제 수동 시트다. 자, 이 실내 디테일한 수납 공간에 대해서 글로우박스 사이즈는 아반떼가 더 커요. 대신에 코나는 이 센터 콘솔 원래 그 깡통 모델에는 이 수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저기 EPB,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로 바뀌면서 이 공간이 하나 길쭉하게 남았는데, 거기를 또 센스 있게 딱 휴대폰 하나 딱 꽂을 수 있게 길게 하나 빼놓은 게 있더라고. 그 부분은 코나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테이크아웃 컵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저 옆에 꼽혀요. 도어에 꼽히거든요. 얘는 지금 아예 안 들어가요. 일단 이 진입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입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도어 쪽에는 테이크아웃 컵을 꼽을 수 없겠다. 자, 그리고 도어에다가 꼭 컵을 꽂는 게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런 뭐 물티슈도 꼽고 다니고, 손소독 물티슈도 요즘에 되게 두꺼운 거 많이 차에다가 놓고 다니시거든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있는 집도 또 이런 뭐가 좀 잔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특히나 도어에도 쑤셔 박아줄 수 있는 공간은 코나가 또 더 괜찮다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아반떼는 HUD가 없죠. 이거는 돈을 더 받아도 되니까 HUD는 옵션으로라도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좀 너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뭐 간혹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코나에 들어가 있는 HUD 저 바인더 타입 너무 보기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바인더 타입도 나름이에요.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인더가 올라오고 나서 거기에 투영되는 정보들이 꽤나 선명하고 크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더라. 제가 직접 이거는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불자동차 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뭐 오디오만 보더라도 현대가 얼마나 이 아반떼 N9을 좀 더 밀어주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스가 들어가 있고요. 뭐 보스도 급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완전 저급의 보스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반떼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음향 퀄리티 치고는 굉장히 괜찮았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저 코너에 들어가 있는 크렐은 자동차에 추가로 오디오 배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오디오들 중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모든 다 통틀어서 크렐이 최악이다. 자, 그리고 뭐 시트 착좌감 같은 경우도 아반떼가 더 나아요. 어떤 면에서 더 낫냐면, 기본적으로 요 엉덩이 허벅지를 서포트해주는 이 길이 자체가 아반떼가 더 길어요. 아반떼가 더 길기도 하고, 이 옆으로 올라와 있는 블레이드, 그리고 요쪽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들도 아반떼가 기본적으로 다 더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앉았을 때 이 감기는 느낌, 내 몸을 싹 잡아주는 느낌이 이 허벅지뿐만 아니라 이 허리까지도 안정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멀 모델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물론 코나가 노멀 모델 운전석 조수석 시트가 워낙에 기본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뭐 크게 뭐라 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N9이라면은 이 정도 급의 시트는 넣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의 운전석에서의 총 평가고요. 자, 그리고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도 중요하니까. 자, 뒷자리에 타서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둘이 좀 같이 맞자. 차값이 3,000이고 목을 떠나서 풀옵션이잖아. 이 운전석 시트백 포켓 왜 안 넣냐고, 자꾸 이 한쪽만. 이거 얼마일까 도대체? 이거 하나가 더 혹시 이거 내가 모르고 있는 이쪽에는 넣을 수 없는 뭔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건 말도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코나와 아반떼가 이제 둘이 하나씩 나눠 갖는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위에가 텅텅 비었죠? 대신에 아래쪽에 여기다가 도대체 뭘 꽂으라고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 충전 포트가 하나 있어요. 타입 C는 아니지만 어쨌든 타입 A 충전 포트가 하나 있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이제 아반떼는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에어벤트가 있는 대신에 수납 공간과 충전 포트가 없다. 자, 그리고 뒷자리의 착좌감, 뒷자리의 착좌감도 아반떼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자리 시트보다 뒷자리 시트에서 느껴지는 이 착좌감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이 뒷자리 시트, 허벅지를 서포트해주는 지금 이 길이가 아반떼가 한 4cm 더 길어요. 그런데 지금 고작 요만한 데서 4cm가 더 길다라는 거는 허벅지가 얼마나 끝까지 서포트가 되냐 안 되냐, 미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사람 몸으로 느끼기에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길이에서 4cm는. 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이 바닥부터가 아반떼가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레그룸이죠. 지금 이 코나 같은 경우에 아반떼보다도 훨씬 더 짧은 상태인데, 이게 짧으면은 다리를 앞으로라도 좀 쭉 뻗어가지고 쭉 뻗어서 허벅지를 서포트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똑같이 조수석 시트를 두 차량을 다 저 A필러 끝나는 지점에서 30cm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 거거든요. 얘는 지금 27cm 나오고 쟤는 아반떼는 35cm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4cm가 크다고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레그룸 차이가 8cm가 난다. 이거는 정말 그 뒷자리 타 있는 사람들의 이 다리 공간, 얘는 지금 여기서 다리 한번 꼬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다리 한번 꼬기도 굉장히 힘든데, 근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다리를 싹 꼴 수 있는,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이 뒷좌석의 등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등이 닿는 부분, 그리고 이 옆쪽으로 좀 허리를 살짝이라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좀 볼륨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냥 뭐 절벽인데, 아반떼의 이 뒷자리 등 쪽 시트는 볼륨감이 좀 느껴진다. 실제로 앉아보면 엉덩이도 마찬가지고 등 쪽도 마찬가지고 뒷자리 양쪽에 타 있는 승객들이 어느 정도는 좀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고 레그룸 자체도 더 넓다. 그래서 비교할 건덕지가 안 된다. 자, 앞쪽에서 말씀을 못 드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코나 같은 경우에 원래 풀옵션을 구매를 해도 저 운전석 도어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였고 나머지는 다 일반 파워 윈도우였는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이제 운전석 조수석까지 된다. 조수석까지 되는 게, 와, 이제는 조수석도 되는구나 라고 좋아해야 될 일인지, 야, 이젠 또 조수석까지만 넣어놨냐라고 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참 헷갈리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운전석에만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 둘 중에 아반떼 N9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아반떼 N9 사세요.